북한의 전면전 움직임이 포착된 가운데 백령도에서 또 무인기가 발견됐습니다.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연구위원,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벼운 주제는 아니지만 지금 북한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있잖아요. 뭐 케네스 베는 벌써 15년 노동 교화형을 받고 지금 아마 노동 사역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매튜 밀러 씨도 6년 노동 교화형을 받았잖아요. 노동 교화형을 받으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북한에서 그 정치범과 경제범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 교화형은 경제범에 내린 형인데, 지금 이제 억류된 미국인들은 다 정치범으로 분류돼야 되는데, 좀 북한 실정에 맞지 않은 형벌을 지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범들에게 6개월 미만은 노동 단련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단련대에 가서 6개월 동안 노동을 시키고, 1년 이상부터 이제 집결소, 3년 이상은 이제 그 교화소로 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3년 이상 받게 되면 이거는 거의 사형 선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만 노동을 하게 되면요, 거의 폐인 되거든요, 폐인. 근데 그걸 이제 15년씩 때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 이제 북한 사람하고 똑같이 노동 교화형을 일을 시킨다면, 제가 보건대는 한 3개월도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상징적으로 이게 좀 보여주는 형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는 화면에 보면 저게 어떤 장면일까요? 지금 이제 북한 군에서 조사를 하는 모습이겠죠? 군에서. 그렇죠. 저 장면은 저희들이 2005년도경에 몰래 카메라를 놓고 이제 북한 경비대에서 있었던 걸 찍은 겁니다. 북한 경비대에서? 그거 아마 찍은 친구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이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래서 그 중국에서 이제 북한을 바로 들어가다가 돈 벌었던 요즘, 그걸 이제 북한에서 경비대가 잡죠. 잡아가지고 저렇게 돈도 빼앗고, 비디오 테이프들을 그때 많이 가져갔는데, CDR. 그럼 빼앗아서 저렇게 때리고, 저렇게 하고 이제 재판에 정식 넘기고, 법기관에 넘기면 저들 말로 하면,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고, 형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무법천지인 게요. 일단은 체포하면 조사를 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때리거든요. 마구 짓밟고 때리고, 그 다음에 조사하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법에 의한 어떤 법의 조치가 아니라, 그냥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매튜 밀러 씨가 6년 노동 교화형을 받은 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입수한 영상 한번 좀 봤고요. 이 소장님, 지금 북한이 그동안에는 어떤 국지전 중심으로 뭔가 도발을 할 걸로 그렇게 분석도 되고 예상도 되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2015년 뭐 대대적인 성전 통일 대전 이런 얘기도 하면서 뭔가 북한이 좀 전면전 준비까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북한 대남도발시 예상 침투 루트까지 이렇게 쭉 상세히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북한이 대남 전면전을 준비해온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이 김일성이가 1950년 6.25 기습 남침을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치부심하면서 제2의 6.25와 같은 전면전을 일으키기 위한 모든 준비를 그동안 해왔거든요. 60년대 그 4대 군사노선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고, 기회만 되면 전면전을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북한군의 70%가 다 전방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장사정포라고 하는 것은 전부 우리 수도권을 다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다 전방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그동안 그런 전면전 준비를 해놓고도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한미연합방위 체제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면전을 해서 승산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6.25 때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기습남침을 한 것인데 실패하고 돌아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김정은이가 2015년이라고 하는 목표를 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특히 핵실험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금년 같은 경우는 19차례나 다양한 그
저 사거리에 로켓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특수전부대 각종 잠수함을 비롯해서 전방 지역에 최근에는 뭐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그렇죠. 까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북한 군과 북한 주민의 대동 단결, 네. 또 김정은 1인 중심의 강력한 영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의 네. 일종의 캐치프레이즈와 같은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 군 또 한미연합 당국에서는 북한이 언제라도 국지전은 물론이고 전면 기습 남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기습 루트로 하고 하는 것은 대개 보면 1번 국도, 3번 국도, 7번 국도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부터 경부 고속도로, 즉 중부 내륙, 중앙 고속도로 예. 이런 그 루트가 대략 북한이 이제 전면전을 한다면 대략 그런 루트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림으로 표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도 그 무인기가 하나 발견됐잖아요. 백령도 쪽에서. 예. 근데 그 지금까지 발견된 그 무인기 루트가 이 침투 루트하고도 되게 좀 겹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이 되더라고요. 지금 무인기가 백령도로 그렇죠. 내려가고 파주, 그다음에 속초가 삼척이죠, 삼척. 이쪽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략 이 무인기가 이 서쪽으로부터 중부, 동부까지 네. 해서 백령도와 또 개성 일대에서 이 파주 쪽으로 또 평강 쪽에서 이 중부 이 강원도권 그래서 대략 북한이 전면전에 대비한 네. 이후에 변화된 우리 도로 상황이라든지 군사 시설이라든지 장애물이라든지 자기들의 그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서 필요한 정보들을 입수하기 위한 그런 네. 방편으로 그런 비교적 우리가 볼 때는 참 조잡해 보이지만 그런 소형 무인기, 우리 레이더에 포착이 되지 않는 그런 무인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동부전선을 찾은 그 김정은이 전쟁 준비가 부실하다. 그러면서 일군 단장을 강등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보도가 그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전면전 준비 대비를 하겠죠. 그쪽에서도. 또 하나는 뭐랄까요. 군대랄까 여러 가지 북한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이른바 군기 잡기. 그렇죠. 이런 게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2015년 통일 대성전 떠들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헛된 망상 같은 것이고요. 김정은 본인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북한 내부가 워낙 지금 불안정하고 지금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까지 오면서 지금 60년 동안 북한 인민들에게 입학에 거기 거기 준다고 그랬는데 줄 때가 언제나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민들의 한계가 지금 이제 거의 극단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부 불만이 가중될수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전면전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이웃나라 혈맹국 중국이 지금 북한을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올 초부터 그 중국에서 수입되는 원유 파이프라인을 잠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안 북도에 있는 이제 피연 그리고 이제 그 백마에 있는 그 원유 가공 공장이 중단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 디젤 그다음에 비행기 휘발유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끊기는 바람에 지금 북한의 비행기 탱크 다닐 수가 없습니다. 다니려면 다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돈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기계화 부대가 기동을 해야 되는데 다닐 기린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인민군대 밥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무슨 전면전을 합니까?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잠수함의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성이 거론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군에서도 확실히 있다 이렇게는 밝히지는 않고 뭔가 그런 장치가 식별되고 있어서 정밀 분석 중이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능할까요? 잠수함에 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해서 옮겨다니면서 쏜다는 건데 앞서 문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전쟁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췄다고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지금 저런 동부전선, 서부전선, 중부전선의 모든 루트를 북한은 수십 년 전부터 다 지금 체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훈련을 진행해 왔거든요. 다만 김정은이 좀 젊었다는 혈기
왕성하더라는 그리고 동시에 북한 내부 군인들 잘 꽉 잡지를 못했었습니다. 군단장도 갈아치우고 무도 방어대 갔을 때는 젊은 애들이 굶는다 그러면서 영양실조에 걸렸다 그러면서 장군들을 통째로 떨고 놓고 병사 생활을 시켜버리는 등으로 군기잡기를 하는데 그것과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북한의 잠수함에 그런 미사일 탑재 기능을 북한이 생각 안 했을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 정보당국이 유사한 말을 했지만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죠.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 있고 찬반 논란이 있지만 분명히 북한은 저들이 말하는 조국 그 승전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갖췄다라고 봤을 때 그 잠수함의 소위 그 미사일 발사 장치를 오래전부터 연구했을 거고 시도했을 거고 러시아에서 들여왔다는 말도 실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들여왔다. 러시아에서는 오래전에 저런 잠수함을 개발한 상황이고 저게 이제 지금 아까 김정은이 타고 있던 저거는 저게 로미오급인 거죠? 1800톤. 1800톤의 로미오급인데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에서는 잠수함 대국으로 불리거든요. 잠수함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조그만 규모의 그런 체제와 잠수정까지 포함해서 잠수정 물론 북한이 로미오급이 제일 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어급이 있고 유고급, 연어급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70여 척이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 숫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왜 북한이 그렇게 잠수함을 많이 개발했느냐? 이것은 잠수함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습, 비밀리에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하기 위한 킬체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배에서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SLBM이라고 그러죠. 물속에서 쏘는 SLBM을 개발을 한다면 우리 인공위성이라든지 고고도 정찰기에서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킬체인,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이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90년대 중반에 이제 러시아가 59년에 실전 배치했던 골프급 3,000톤급 그 디젤 추진 잠수함을 북한으로 넘겼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가져와서 이제 이 퇴역하는 잠수함들이니까 그걸 다시 분해해서 그동안 북한이 무기를 개발한 것은 거의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전부 분해를 해가지고 역설계를 해서 개발을 했는데 아마도 지금 북한이 가진 로미오급에는 그 발사 장치를 장착할 수는 없는 것이고 3,000톤급이라면 그 발사관을 골프급이라면 할 수 있는데 우리 정보 당국에서도 개연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개발해서 실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까지는 이제 확인되지는 않은 거고 과장된 것이고 사실 그걸 우리가 확인해 주는 것은 우리 정보 차원에서도 또 적절치 않은 것이고 그러나 우리 군 당국으로서는 모든 최악의 상황을 다 감안을 해서 북한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그런 고도화된 그런 무기 체계를 개발했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